자, 시작하죠. 원주각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원주각은 사실은 중학교 때 배우셨던 외심의 성질하고 같은 내용이죠. 사실상은 원래 원주각의 뜻은 호의 양 끝점과 원주 위의 한 점이 이루는 각을 원주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주가 뭐냐, 성훈아?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녀석이 대충 이런 형태의 약간 찌그러졌다만 이렇게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원의 일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호라고 불렀었어요. 이만큼을 우리가 호라고 잡았을 때 이 호의 양 끝점이 원의 중심과 이루는 각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었냐면 이 새끼를 중심각이라고 불렀죠. 그러니 그러면 호에 있지 않은 나머지 부분, 원의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원주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이 원주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서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이 각을 원주각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이거죠. 원주각은 2분의 1 중심각이다. 그죠? 이거는 원래는 예전에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삼각형 ABC의 외심이 5니까 각 BOC는 각 A의 2배다 라고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됐어요? 똑같은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저 원주각이 왜 2분의 1 중심각이냐 라고 하는 거의 증명들은 당연히 나올 거고, 그림은 이제 세 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대충 이런 형태의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양끝점을 갖고 이렇게 원주각을 만들게 되면 이 원의 중심을 놓고 이렇게 쪼개는 거죠. 그러면 요 각이 A, 얘가 A, 얘가 2A, 이 부분이 B, 얘도 B, 그러면 이 부분은 2B, 이렇게 되는 거. 됐습니까? 요거 또 요번에는 원의 중심 놓고 요 양 끝점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연결하시면 결국 여기가 A면 여기도 A가 될 거고 여기가 2A가 되니까 그냥 설명하면 끝나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녀석은 저 현이라고 하는 녀석이 원의 중심에서 멀어져 버린 녀석들인데,
이렇게 있으면 이번에 원주각이 이제 이런 형태의 각도를 갖는 경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고 이 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 안 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A라고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은 A가 될 것이고 이만큼은 2A가 되시겠죠. 이 부분을 마저 연결을 해서 빼고 에이씨 망했어. 몰라. 이 부분을 이제 B라고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이 B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은 2B가 되겠죠. 우리가 중심각이라고 할 수 있는 녀석은 이 부분 이게 원주각이고 얘가 중심각일 텐데 원주각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A-B가 될 거고 이 중심각의 경우에는 2A-2B니까 2의 A-B라고 쓸 수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 원주각의 크기는 이제 중심각의 절반의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세 가지를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몇 가지. 첫 번째는 공원점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원에 있으면 이 원에서의 원주각을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만큼의 호의 양 끝점을 잡은 다음에 여기서 원주각을 잡아주면 이 각의 크기가 중심각의 절반의 값을 갖는다고 했으므로 이렇게 봐도 당연히 어떻게 될 거예요? 같은 값을 갖겠죠? 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원을 떼내서 이렇게 걷는데 요각의 크기하고 요각의 크기가 같아.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 A, B, C, D는 한 원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걸 줄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ABCD는 공원점인가요? ABCD는 공원점이다라고 얘기해요. 공통된 원 위에 있는 점이다라고. 됐어요? 물론 그림은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그리시니까 이렇게 그리셔도 당연히 같은 녀석일 거고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추가하더라도 여기 2가 껴 들어가시겠죠? 얘가 같다 원 표시가 되어 있으면 됐나요? 이 공원점의 개념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반원인데요. 실제로 반원을 그리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원이 하나 있는데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게 지름이 되시겠죠? 그럼 밑에 걸 다 지우면 이제 뭐가 될 거야? 반원이 될 거야.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반원에 대한 원주각을 그으면 이건 다 90도의 값을 갖는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개념적인 것들만 설명하는 거야.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원주각은 2분의 1 중심각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바꿔 말해서 이 중심각은 원래 호의 길이랑 비례하시잖아요.
그러면 원주각은요. 호의 길이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됐니? 그러면 이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에이씨 너무 찌그러졌다. 뭐라 이거 그림이 뭐 병신 같지? 모르겠다. 대충 보죠. 더 이상 뭐 어떻게 그리지 못하겠네. 여기다 A점을 잡고 여기다 B점을 잡고 여기다 C점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뒀어요. A, B, C, D. 우리가 A, B의 호의 길이하고 B부터 C까지의 호의 길이하고 C부터 D부터 C부터 A까지 호의 길이를 갖고 이 녀석의 비율이 만약에 3대 4대 5의 비율을 줬다 라고 얘기를 하면 A, B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잖아요. 맞지? 근데 호의 길이의 원주각은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호의 길이의 중심각은 비례할 거고 중심각의 절반이 원주각이기 때문에 결국 호의 길이하고 원주각은 비례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가 3의 비율을 가지면 각의 이 원주각의 크기도 3의 비율을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얘가 4의 비율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만큼이. 그럼 여기도 똑같이 4의 비율을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얘도 마찬가지로 5의 비율을 갖겠다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여기도 5의 비율을 갖겠죠. 됐니? 그러면 지금 저기 보시다시피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12A가 될 텐데 이 12A는 삼각형의 내각합이니까 A 값은 각 15도가 되실 거고 그러면 요각의 크기는 45도 얘는 45도 얘는 75도 얘는 60도의 관계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천아 그만 쳐 졸고 이 새끼야. 됐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양한 그림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다양한 그림에 대한 얘기들인데 첫 번째 볼 수 있는 그림은 이런 것들이죠. 너희들이 제일 처음 배울 때 잘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그려져 있고 중심이 여기쯤이니까 이렇게 그려졌지. 그리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120도. 여기 몇 도예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들. 이런 건데 이만큼 호에 대한 원주각이 얘인 거죠. 그렇죠? 그럼 중심각은 이만큼으로 봐야 되고 얘가 2x니까 이걸 이용하시면 원하시는 녀석을 구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저기 왜 이렇게 찌그러지지? 이쪽으로 그려야겠나? 어쩔 수 없죠.
자, 이렇게 그려져 있고 보통은 이런 형태의 문항들은 얘랑 길이가 같다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됐니? 그러면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선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시잖아. 그러면 요 각은요 이렇게 그리시면 이 각하고 같은 각이겠죠. 여기랑 같다고 써 있으니까 이 녀석에 대한 원주각하고 이 녀석에 대한 원주각이 같겠지. 됐어요? 같은 방식에서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이만큼하고 이만큼도 같은 각을 가질 겁니다. 맞아? 그러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이만큼도 이만큼의 각도 같은 값을 갖겠죠? 됐니? 보통 이런 형태의 문항들에서는 여기에 이제 각도를 줄 거예요. 여기 각도가 얼마다. 아니면 여기 각도를 구하라고 주려나? 얘를 x라고 줬을 때 너희들한테 이제 줄 만한 내용들은 저기를 주는 게 나으려나? 아니다. 이건 뭐 여기까지만 설명해놓고 문제를 나중에 너네 보고 풀라고 하고 나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충 보통 이랬을 때 나중에 너희들한테 이걸 주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여기 각도하고 여기 각도를 줘요. 그럼 이 각도를 알면 이 각도를 알게 되고요. 요거 노란색 각도, 요 각도를 알면 빨간색 각도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요거 두 개 주면 여기 있는 x 각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x랑 빨간색 점이랑 더하면 여기 있는 노란색 길이가 되셔야 되는데 여기 각도를 줬으니까 노란색의 x의 값을 알 수 있을 거고 여기 각도를 주면 여기 있는 빨간색의 각도를 알 수 있겠죠.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될 겁니다. 이거 말고 더 그려줄 만한 거 있나? 하나 정도 더 그린다라면 아이고 이건 접선 문제일 텐데 이거 아까 그림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가 그려져 있고 여기가 접선 처리가 되어 있고 90도 90도 여기가 60도 몇 도예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기는 하겠죠.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90도니까 직교하니까 그러면 여기는 120도 얘가 120도면 여기 있는 건 60도가 되시겠지? 자, 이런 형태의 문항들 정도 나와 있을 거고요. 이걸 갖고 너희들은 이제 4-8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됐어요? 오늘은 두 개를 동시에 나갈 겁니다. 이거 말고도 2-2도 할 거예요. (2-2도) 할 건데 2-2는 너희들 책이 어디 있냐면 7-2라고 써있는 녀석이고요. 이거는 숙제를 다 내주진 않을 거니까 쫄지 말고 잘 듣도록 하시면 되는데 오늘 내용은 이거 말고 이제 2학년 2학기는 내용이 좀 많이 있을 거야. 디테일하게 좀 나눴을 거니까 이건 지웠다. 지워되지? 아 이렇게 말이 보이냐? 자 그러면 넘어가서 2학년 2학기 과정에 원래 오늘 나와야 되는 건 경우의 수와 확률인데 경우의 수만 설명을 할 거고 요 내용을 아주 여기 있는 거 말고 자세히 겁나 나누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되도록이면 다 적어 놓는 게 좋을 거예요.
경우의 수다 라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 원래 경우의 수가 원래 뜻은 사건의 가짓수예요. 근데 사건이라는 걸 너희들이 모르잖아요. 됐니? 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어, 가짓수는 아니지. 원래 이거죠. 동일한 조건의 어떤 시행의 결과다라고 하는 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일을 계속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경우의 수의 개념은 어떤 행위의 결과의 가짓수다. 이렇게 알아놓는 게 훨씬 더 머리에 잘 와닿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결과의 가짓수를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조건이 항상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같은 주사위를 던져야 되는 거죠. 다른 주사위를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사위도 너희들이 알다시피 이제 정육각형을 갖고 있는 주사위도 있지만 원래 정육면체의 주사위도 있지만 정팔면체의 주사위하고 정십면체의 주사위가 존재해요. 실제로. 그치? 알고 있나? 정십면체 주사위는 원래 우리나라의 고유의 주사위죠. 주령구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 정육면체는 사실은 유럽이나 이제 그쪽에서 돌아오신 거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하나의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의 가짓수를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냐? 경우의 수 구하기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냥 열심히 잘 셉니다. 중요한 거는 겹치거나 빠지지 않게 그냥 잘 센다. 이게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원래 그래서 중등교과 과정까지는 사실은 저 겹치거나 빠지지만 않게 세도 모든 문항의 답이 다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너네 학교 내시는 문제는 사실 열심히 다 세시면 다 나옵니다. 근데 셀 때 겹치거나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오름차순 정리라는 걸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예를 두 가지를 들어볼 건데 간단한 거 두 가지 A, B, C 줄 세우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너무 쉬운 거? 너무 없잖아. 하나 더 세우잖아. 그러면 A, B, C, B, D, C, C, B, D, D, B, D, BC, CB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수용도라고 부르죠. 가지 치는 것처럼 그림을 나무가지를 치는 것처럼 그리는 방식을 우리는 수용도라고 부르는데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알파벳 순서가 커지도록 이렇게 내려갈수록 알파벳 순서가 커지도록 쓰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A 다음에 B 오는 게 맞고 B 다음에 C 오고 그 다음 B 다음에 C 오고 C 다음에
비울 수 있도록 하고 C 다음에 비울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쓴 거죠. 그래서 오름차순 정리를 해준다가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야. 알겠어? 잠깐 쉬었다가 A, B, C, D가 자기 자리 안 앉기? 이렇게 써야 되나? 자기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는 방식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볼 거야. 저게 사실 중학교 때 나올 수 있는 문항 중에 너희들한테 제일 더러운 문항이에요. 하지만 뭐 한다? 그냥 사실 열심히 세면 끝난다. 잠깐 쉬었다 하자. 참고로 고등학교 때는 6자리까지 나와요. 자, 이어서 하죠. 자기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니까 일단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A의 자리가 있고 B의 자리가 있고 C의 자리가 있고 D의 자리가 있겠죠. 자, 그러면 A 자리엔 A가 앉지 말아야 될 거니까 올려놓을 수 있는 건 B하고 C하고 D죠. 일단 B부터 올려볼까요? B를 올려놓으면 B 자리에 이제 앉았으니까 A 자리는 어디에 가져도 상관없죠. 쓸 때는 내가 뭐라고 했냐면 오름차순 정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A가 제일 낮은데, 근데 C는 자기 자리에 못 앉고 D도 자기 자리에 앉으면 안 되니까 D하고 C 순서로 써주셔야 자기 자리에 모두 다 안 앉게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B는 계속 여기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여기다 C를 앉혀보죠. C를 앉혀보면 D가 이제 자기 자리에 앉으면 안 되기 때문에 D를 여기 가져오고 A를 여기다 가져오셔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맞니? 마지막 여기다 D를 갖다 놓게 되면 이번에는 C가 여기 올 수 없기 때문에 C를 갖다 놓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 A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3개의 가지수가 나오죠. 됐니? 그러면 A 자리에는 C가 오셔도 되기 때문에 C를 갖다 놓을 거고, 그러면 여기다 쓸 수 있는 게 A도 될 거고 B도 될 거고 D도 가능하시겠죠. 그러면 A를 갖다 놓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지수가 지금 남아있는 게 D하고 B가 남았기 때문에 여기가 D, 여기가 B가 오셔야 될 것이고. 저기 B가 돼요. 뭐가? B 오면 안 되죠. D밖에 없네. 그럼 B를 갖다 놓으면 D를 갖다 놓으면 B도 되고, 여기다 A를 갖다 놔도 되고 B도 되고, 대신에 B도고 A가 오셔도 되겠네요. 됐어? 그럼 요거는 D를 여기다 갖다 놓게 되면은 여기다 A 갖다 놓을 수 있고 C만 될 거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게 B하고 D, C가 남았으니까 B, C. 여기는 A, B와 B, A가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다 세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은 그냥 열심히 센다. 됐니? 근데 이제 조금 다른 방식에서 보면 이거를 매번 이렇게 셀 수는 없죠. 지금 이렇게 4개의 경우의 수, 4가지의 아이들을 자기 자리에 안 앉히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6명으로 늘어나면 여기 앞에 써야 되는 애가 5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뒤로 나오는 개수도 더 많아지겠지. 그럼 이걸 정말로 다 셀 거야? 6개까지는 셀만해, 사실은. 6개까지 셀만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학교 애들 갖고 시험 문제 나는 건 5명까지 냈었고요. 6명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1명은 자기 자리에 앉으라고 하죠. 그래서 A를 앉혀놓고 나머지 B, C, D, E, F까지 놓고선 걔네들 갖고 다 센 다음에 A가 자리에 앉는다, B가 자리에 앉는다, C가 자리에 앉는다, D가 자리에 앉는다 이렇게 계속 계산해서 곱해서 이제 계산을 했었어. 근데 요즘에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고, 요즘에 이제 중학교 애들 수준에서 나오는 최대의 어려운 문제 형태면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다 셀 수는 없으니까 곱해서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에 대한 걸 배우게 되죠. 근데 무작정 곱해서 세우는 건 아니고, 곱의 법칙은 룰이 있어요. 언제 그러냐라고 하면 사실은 두 사건의
연관성을 갖고 있으면 곱해서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연관성이라고 하는 게 너희들한테 좀 애매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속적으로 그 다음에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거나 그 다음에 사건 간의 영향성을 갖고 있으면 앞에 사건이 뒤에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우리는 뭐 한다? 곱해서 구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줄 세우기죠. 그래서 줄 세우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다섯 명 줄 세우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의 자리가 있을 거고 이 다섯 명의 자리에다가 첫 번째 자리엔 다섯 명 중에 한 명을 줄 세우게 되잖아.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는 앞에 있는 애가 하나 빠져나갔기 때문에 남은 네 명 중에 한 명을 줄 세우게 되는 거고 결국은 앞에 사람을 한 명 세웠기 때문에 뒷자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맞아? 마찬가지로 얘 때문에 뒤에 있는 하나 또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도 또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도 또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를 곱해서 구한다. 그래서 얘네를 곱한 이유는 결국은 앞에 줄을 세운 애가 세웠기 때문에 뒷사람이 하나 빠지기 때문에 영향을 받게 앞 사건이 뒤에 사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됐어요? 이거를 너희들은 120의 값을 갖기는 하는데 이것보다는 표현 방식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팩토리얼이라고 부릅니다. 자, 모르셔도 중학교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시고 다만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뭘 배우시냐 내가 너희들한테 오늘 세 가지 표현을 방식을 설명할 건데 n 팩토리얼과 n 퍼뮤테이션 r과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하는 세 가지 방식을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거 말고 n 파이 r하고 또 뭐 있었는데? 또 뭐 있지? 아 이거 통계를 너무 안 가르쳐가지고 하나 더 있는데 뭐 이거 표현하는 거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안 가르쳤어. 이거 방식이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중복순열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원순열이다 뭐 이딴 것들이 더 표현이 돼요. 물론 너희는 중2라서 이번 2022학년도 개정교육안에 원순열은 배제시킨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원순열과 염조순열이 사라지고 원순열과 염조순열이 사라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문제가 좀 더 쉬워져요. 도대체 그게 뭐길래 이렇게 쉽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구나. 만약에 이렇게 정사면체의 4개의 꼭지점에 6개죠. 6개의 꼭지점에다 색칠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됐니? 근데 만약에 1, 2, 3, 4, 5, 6을 색칠을 했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1, 5, 2, 3, 4, 6을 하면 돌리시면 얘를 한 바퀴 돌리면 얘 모양으로 바뀌죠? 한 칸만 돌리시면 그치? 근데 심지어 (1에) 2, 3, 4, 5, 6은 얘를 뒤집으면 얘가 돼요. 그치? 맞아요?
얘를 갖고 이걸 이 꼬다리에다가 6개를 색칠하는 방식을 찾아보면 딸랑 2가지 방법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너희가 이걸 인식을 할 수가 없어. 이거 되게 어렵거든.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어렵다는 거죠. 딱 2개밖에 안 나와. 돌려보시면 결국. 이게 실상은 이렇게 돌려있지만 어차피 이게 정사면체이기 때문에 모든 꼭지점의 위에서 보게 되면 4개의 삼각형이 보이시는 구조를 가져서 얘를 돌려서 위에다 3을 놔도 밑에 있는 애들 1, 2, 4, 6을 돌려서 똑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놓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이 원순열이 너희들은 이제 빠져요. 아예 너희들은 수능에서 안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서도 안 나오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쉬워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 특히나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장 자체를 읽고 문장의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경우의 수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곱해서 구할 거고 이런 것들을 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표현 방식들을 배울 건데 중학교 때 적어도 요 3개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고등학교 때 더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시면서 혼돈이 좀 덜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외우도록 할게요. 3가지. 팩토리얼. 그럼 5명 줄 세우기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린 결국은 서로의 영향성을 주겠다는 고배 법칙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줄 세우기 문항들에서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6명 중 4명 줄 세우기 이런 게 있죠. 그럼 6명 중에 4명을 줄 세우면 첫 번째 줄에 첫 번째에다 6명 중에 1명 세우면 되겠죠? 두 번째 녀석은 4명 중에 1명 세우면 되겠죠? 3명 중에 1명 세우면 될 거고요. 2명 중에 5명인데 뭔 소리야? 5명, 4명, 3명이 되겠죠. 됐니? 이걸로 끝낸 거예요. 얘를 곱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가지수가 나오시겠죠. 얼마냐? 360까지인가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이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서 6명 중에 4명을 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됐습니까? 자, 3번째 5명 중 2명 이웃하게 줄을 세워볼 거야. 너희들한테 보통 뭐라고 써있냐면 부모가 있고 자식이 셋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반드시 같이 줄을 쓸 것이야. 그랬을 때 줄 세우는 방법은 몇 가지냐?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5명 중에 2명을 줄 세울 거니까 우리는 일단은 이 2명을 묶어서 이걸 하나의 세트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은 일단 4세트를 줄 세울 거예요.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할 거고요. 우리가 엄마 아빠를 하나의 세트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엄마 아빠는 위치를 교환할 수 있겠지? 그래서 곱하기 여기 뭐가 되는 거냐면 2 곱하기 1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96까지 이고 4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입니다. 라고 씁니다. 보통. 됐니? 그래서 48가지인가요? 됐니? 좀 더 인원수를 늘려볼까? 7명 중 3명 이웃하게. 보통은 이제 뭐라고 해? 남자 4명, 여자 3명이 놀러 가는데 여자 3명은 반드시 같은 기구의 놀이기구를 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자애들 3명이 같이 줄을 쓸 거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천아, 네. 몇 세트야? 이걸 하나의 세트로 볼 거니까 몇 세트 줄 세우기? 몇 세트 줄 세우기야?
아이 저희 씨. 5세트요. 아이 저 모질이 저기 있어. 야 이 빠지라. 네? 뭐 하고 있는 거야? 아이 5세트 줄 세우면 되죠. 편의상 이제 바꿔 쓸게요. 그냥 5팩이에요. 그 다음에 3명 줄 세울 거니까 여기다가 3팩. 3명은 다시 줄을 세우셔야겠죠. 그래서 720까지.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해도 돼? 박찬! 아이 세트 그걸 오 네? 묶는다고 이 새끼야 엄마 아빠. 아 이 새끼야 너. 저 모질이 저기. 자 그러면 너희들은 또 이제 이런 거 있잖아. 5명 중 2명은 이웃하지 않게 엄마 아빠가 요번에 싸워가지고 엄마 아빠는 절대로 같은 자리에 안 앉을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해? 중학교 교과과정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5팩토리얼에서 4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을 뺍니다. 얘는 전체고요. 얘는 2명 이웃한 거죠. 그치? 그래서 72가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됐니? 근데 이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기 있는 7명 중 3명이 이웃하지 않게 하는 건 얘네는 7팩토리얼에서 5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얘는 잘못된 표현 방식이 된다는 거죠. 왜? 3명이 이웃하지 않으려고 하면 3명 중 2명만 이웃해도 안 되는데 여기에는 뭐가 되냐면 3명 중 2명이 이웃한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됐니? 일곱 명 중에 이웃하지 않게 하고 싶은 애를 A, B, C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웃하든 말든 상관없는 얘네들을 D, E, F, G라고 얘기를 하죠. 됐니? 그러면 첫 번째는 D, E, F를 줄을 세웁니다. 4팩토리얼 D, E, F, G 줄을 세웁니다. 됐죠? 그러면 얘네들 3명이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5개의 자리 중에 아무데나 A, B, C를 줄을 세우시면 돼요. 됐니? 됐어요? 그래서 뒤의 표현을 왜 O, P, 3으로 표현합니다. 왜? 이 자리가 결국은 자리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거죠. 얘가 1번 자리고, 얘가 2번 자리고, 얘가 3번 자리고, 얘가 4번 자리고, 얘가 5번 자리라고 위치를 우리가 잡아줄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에 이제 애들 인원수가 서 있을 거니까 어떤 애들이. 됐니? 그러면 이 5개의 자리 중에서 우리는 자리를 선택해서 자리에 앉으면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해야 됩니까? 그래서 5자리 중에서 A가 5개 중에 하나, B는 그러면 4개 중에 하나겠죠? C는 3개 중에 하나겠지? 맞아? 그러니까 5P3이 되는 거죠. 얘네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니? 손으로 셀 수 있는 양이 안 돼요. 얘가 24고 이쪽에 써있는 게 얼마냐? 60이잖아. 그치? 24에다 60 곱하면 얼마냐? 1440인가?
이렇게? 맞아? 그래서 손으로 셀 수 있는 양이 안 되는 거죠. 물론 너희들이 중학교 애들에서는 여기서 하나 좀 줄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통은 6명 중에 3명이 이웃하지 않겠습니다. 여학생 3명, 남학생 3명이 놀러 갔는데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까지가 너희들이 볼 수 있는 이웃하기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형태의 문항이에요. 원래는. 그러면 3명 3명이니까 여기가 3팩토리얼로 바뀔 거고 그러면 여기가 4P3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3 곱하기 2 곱하기 1에 4 곱하기 3 곱하기 2라서 셀만 해요. 이러면. 됐어요? 24 곱하기 1이니까 144개거든요. 셀 수는 있죠. 화가 좀 나겠지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줄만 세우는 것만 생각해서 한 줄만 줄 세우기 생각하면 이 경우의 수가 모두 다가 끝이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뭐에 의해서 결정될 거냐면 고배 법칙에 의해서 계산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돼? 찬이 이해돼? 안 써놔도 되겠어 너? 사진 찍어도 돼요? 어차피 촬영하고 있어. 올라갈 거야. 네가 써놓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 자, 이제 지울게요. 고배 법칙에 대한 거. 고배 법칙은 줄 세우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이 줄 세우기의 응용 버전이 있죠. 줄 세우기의 응용 버전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정수 만들기. 이거 있었죠. 주님 1부터 5의 수로 세 자리 정수 만들기. 어떻게 돼? 세 자리 수 만들기. 얼마? 몇 가지야? 어? 네, 5P3이죠? (0부터 4의 수로) 세 자리 정수 만들기. 어? 맨 앞에 0 쓸 거야 이 미친놈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4, 4, 3이죠.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안 되죠. 제일 처음에 0이 올 수 없기 때문에. 48가지. 1부터 5주, 5의 수로 만든 세 자리 수 중 짝수. 어떻게 되죠? 아우 진짜 짜증나. 몇이에요? 응? 30? 일어나면 쳐 맞아야지 저기 그지 저기. 박찬 언제 짝수가 돼? 그 뒤에가 응. 첫 1의 자리가 2, 4일 때 2, 4일 때. 그러면 땅 2일 때 몇 가지? 20 아 2일 때만. 여기 몇 가지? 여기 20가지야? 네? 그치 2로 끝나는 수가 20개나 있어 숫자가? 12개 또 4 곱하기 3이죠. 그래도 4 곱하기 3이지. 24가지. 그치? 됐어? 0부터 4의 수로 만들면 0부터 4의 수로 바꾸면 땅땅 0, 땅땅 2, 땅땅 4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4 곱하기 3이 맞는데 이때는 3 곱하기 3이죠. 맨 앞에 0이 오면 안 되니까. 얘도 3 곱하기 3이지. 합쳐서 28가지. 이렇게. 맞아?
5의 수로 만든 세 자리 정수 중 3의 배수 몇 개죠? 여기는 언제 3의 배수 되냐? 언제 3의 배수가 돼요? 몰라? 어? 에이씨 끝자리가 3이면 3의 배수는 13이 3의 배수냐 이씨. 이래저래 구의 배수. 뭐라고? 구의 배수. 뭔 소리야? 다시 말해요. 뭔 소리인지 못 아니 알아듣겠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다 더했을 때 3배수. 네. 각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일 때 3의 배수죠. 1부터 5 갖고 만들 수 있는 각자리 수의 합 중에서 제일 작은 건 6이죠. 맞니? 그래서 이렇게 사리가 들려가 죽겠네. 얘를 찾는 거죠. 6일 때 짜증나. 1, 2, 3 그쵸? 9일 때는 1, 3, 9 1, 3, 5 맞니? 딴 것도 있나? 진짜? 2, 6, 10. 2, 3, 4 안 돼? 좋잖아 그죠? 12인 경우 3, 4, 5 이렇게 되죠? 숫자 3개가 있으면은 만들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3팩토리얼이잖아. 그래서 얘는 24개. 됐어? 0부터 4의 수로 세 자리 정수 중 3의 배수를 찾으면 이번에는 합이 3부터가 잡히죠. 0, 1, 2 됐어? 6인 경우도 잡히겠죠? 0, 2, 4 0, 3, 3은 안 되니까 0, 1호는 없으니까 1, 2, 3 그 다음에 9인 거는 있겠네요. 9인 거는 1, 3, 5는 안 되니까 얘를 바로 외쳤어 갑자기 2, 3, 4 얘네들은 선택인 거 맞는데 얘네들은 아니죠. 2 곱하기 2지 맞아? 그래서 얘네들 10-20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자, 줄 세우기의 변형 문제는 정수 만들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더럽게 못하는 거 사전식 배열. 얘도 있죠. 사전식 배열 방법. A, B, C, D. A, B, C, D는 좀 그렇구나. 뭐가 있을까? 아무 단어나 얘기해봐. 가나다. 영어로 이 미친 또라이야 이. 아는 거 없어? PQRS. 헛소리를 한다. PQRS가 영어 단어냐? 미친. 아 단어요? 박찬. 이게 영어냐고. 영어 이름 아니 맞지 않은 이름도 단어
뭐가 있지? 갑자기 좀 하루 되니까 생각이 안 나네. 똑같은 알파벳이 겹치면 안 되는데. 뭐가 있을까? 캣. 응? 캣. 너무 좁잖아 글씨가 아. 이 새끼야. 아니 왜 이렇게 까다로워? 뭐가 있지? 지브라. 지브라. 아니 지브라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맞나? 맞나? 이 지브라가 2인가? 야 영어 안 쓴 지 너무 오래됐다. 물론말. 왜 넌 아는 걸 쓰면 나한테 말을 해야 되지 않니 이 새끼야? 이야. 지브라 있다 이. 와 맞췄다. 자, 보통 지브라라고는 안 줄 거고 줄 때는 이렇게 주겠죠. 지브라니까 얘를 사전식 빼. 방금 전에 얘기한 지브라는 몇 번째 단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내가 사전식 배열을 몰라.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그래서 만약에 모두 다 단어가 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순서에 나오는 애가 A, B, E, R, Z인 거죠. 두 번째 순서로 나오는 애는 A, B, E, Z, R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전식 배열하라고 하면 여기가 얘가 몇 번째라고 하면 애 새끼들이 그냥 다 몰라요. 제대로. 너희는 사실 사전식이라고 사전을 뒤져본 사람들이 아니라서. 근데 학교 시험 문제나 문제집에 보면 이런 형태의 문항들은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게 안 되시니 어떻게 하실 거냐면 사전식 배열하라고 하면 알파벳에다가 이름을 붙여줍니다. 숫자 이름을요. 그러니까 A가 첫 번째 원래 나오는 숫자고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얘가 네 번째, 얘가 다섯 번째 숫자니까 지브라라고 하면 5, 3, 2, 3, 1인 거죠. 자, 1, 2, 3, 4, 5로 하고 숫자를 쭉 만든다고 했을 때 53,231은 몇 번째 숫자인가를 찾는 거야. 이름 훨씬 더 쉬워져. 241 아니. 알았어, 이 새끼야. 됐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어차피 1로 시작하는 아이들, 2로 시작하는 아이들, 3으로 시작하는 아이들, 4로 시작하는 아이들은 얘보다 먼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부터 먼저 카운팅해. 4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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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팩이니까 64. 64개의 단어가 등장하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5, 3으로 시작하니까 5, 1로 시작하는 아이들, 5, 2로 시작하는 아이들도 갖다 버려요. 여기 12개죠. 3팩, 3팩이니까. 누님? 그 다음에 씁니다. 그 다음에 5, 3. 원래는 1, 2, 4. 5, 3. 1, 4, 2. 5, 3. 2, 1, 4. 5, 3, 2, 4,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네 번째가 되겠지? 됐니? 그러면 처음부터 시를 10개에다 더하면 얼마야? 정확하게 80번째 숫자가 되나? 아니 90번째? 76에다가 80번째구나. 그래서 80번째 숫자가 되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80번째고 단어로 보면 80번째 단어겠죠. 됐어요? 사전식 배열. 그냥 뭐 한다? 하나씩 다 숫자 먹여서 숫자로 생각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지울게요. 우리 고백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우리가 팩토리얼, 퍼뮤테이션 이런 아이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순열이라고 합니다. 순서를 갖고 나열한 아이들이죠. 근데 너희들 경우에서 생각을 해보면 순서 없이 뽑은 경우가 있었어. 그런 거 있잖아. 애들 30명 앉아있는데 그 중에서 5명의 농구선수 뽑아. 5명 대표. 순서가 필요해? 첫 번째 뽑은 새끼는 두 번째 뽑은 새끼는 자격이 다른가요? 똑같죠. 그러니까 대표 뽑기에 대한 문항이 있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며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 조합이라고 합니다. 얘는 순서가 있는 뽑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순서가 없는 뽑기라고 합니다. 반장과 부반장을 뽑으면은 순열이고요. 여기서 갑자기 내가 뜬금없이 아이스크림 살 테니까 찬이하고 성훈이하고 나가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조합입니다. 갔다 오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누가 가는 건 별로 중요치가 않죠. 첫 번째 뽑는 새끼가 더 중요해? 두 번째 뽑는 애가 더 중요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5명 중 2명의 대표 뽑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조합이 됩니다. 됐어요? 이걸 뭐라고 쓰냐? O, C, E라고 씁니다. 5 곱하기 4를 2 곱하기로 나누는 거고요. 실제로는 OP2를 2팩토리얼로 나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NCR을 갖고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눕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유는 되게 단순한데 5명 중에 2명의 대표를 뽑는다는 건 A 뽑고 B 뽑느냐 그 다음에 B 뽑고 A 뽑냐 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2명을 줄 세우기랑 똑같죠. 됐어? 그래서 이건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설명할 게 별로 없는데 여기서 꼭 설명해야 되는 내용은 이거예요. NCR은 NC N-R 값과 같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5명 중에 2명의 대표를 뽑아요. 아니면 좀 더 어렵게 해볼까? 우리가 지금 여기 5명이 앉아있으니까 여기서 3명을 남겨서 교실을 청소를 시킬 거야. 만약에. 됐니? 그러면 5명 중에 3명을 뽑는 것보다 더 쉬운 건 5명 중에 2명을 집에 보낼 놈을 뽑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 남아서 다 청소하면 되지.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5명 중에 2명을 뽑는 것과 5명 중에 3명을 뽑는 것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5명 중에 2명을 뽑는다, 5명 중에 3명을 안 뽑을 것이다 라는 건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면 순열과 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고배법칙이라고 얘기했는데 고배법칙만 존재해? 아니겠죠? 합의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더할 거라는 건데 자, 합의법칙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더해서 구하는 거겠죠? 그치?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어? 고배법칙은 두 사건의 연관성 니은 어디 갔니? 연관성을 가질 때라고 했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는 두 사건의 연관성이 없으면 합의법칙을 사용을 해요.
보통 메뉴 고르기를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근데 김밥 천국 가면 김밥도 팔고 라면도 팔잖아. 김밥하고 라면을 같이 먹을 거야. 그러면 메뉴를 고르는 방식이 뭐가 되는 거야? 고배 법칙이 되는 거죠. 김밥과 라면을 동시에 고를 거니까. 근데 김밥이나 라면 중에서 하나를 먹을 거야. 남자애들이 가서 먹으라고 하면 김밥하고 라면도 사겠지만 여자애들은 김밥을 먹을 거지 라면을 먹을 거지 고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합의 법칙이 되는 거죠. 김밥이 만약에 5종류고 라면이 4종류가 있으면 여학생들은 9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꼴이 돼버리는 거고, 남학생들은 김밥과 라면을 같이 먹을 거니까 20가지 조합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그때는 고배 법칙, 남자애들은 고배 법칙, 여학생들은 지금 우리가 합의 법칙을 할 수 있겠죠. 무조건 뭐 남자애들하고 다 2개를 다 먹지 것 같네. 그는 그치? 여학생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3개. 산이 3개. 많이 먹어 이 새끼야. 쭉쭉 먹고 돼지가 되도록 해. 네. 아니 많이 먹는. 머리를 채울 수 없으면 몸이라도 채우게? 아니 몸도 못 채워. 머리도 못 채우고 몸도 못 채우면 도대체 못 떴을 거야. 아니 머리는 채워요. 안 채워지는 것 같은데. 에이, 어딜 봐서 채우고 있는 거야. 네. 비우고 있는 것 같은데. 탄수화물로 먹어서. 됐어?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면은 경우의 수가 다 끝난 건 아니고 특이한 경우의 수들이 몇 가지가 남았는데, 그 특이한 경우의 수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할 거고요.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직선, 반직선, 선분, 삼각형, 사각형 같은 거 만드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길찾기하고, 그 다음에 색칠하기 얘기가 남았어요. 이게 중학교 애들 수준에서는 이 정도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너네가 문제를 풀어오면 얘기를 할 거고, 이걸 갖고 너희들한테 해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있는 A 스텝의 1번부터 17번까지입니다. 됐어요? 나머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것들부터 확률 부분 이런 것들은 더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됐어? 박찬, 네. 17번까지 해오라고 체크해. 했어요. 다음 시간까지 해와야 돼. 네. 자, 남은 시간 한 15분 남았는데 오답할 거 오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 받아줄 테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촬영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치라.